1989년에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이전에 제 삶과는 완전히 새로운 판이 벌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89년이 그 공산주의 블럭이 해체되는 그때거든요. 근데 한국 내에서는 거의 모든 대학생들이 그 의식화되어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딱 들어왔는데 전혀 새로운 시대가 펼쳐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만 명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거의 대다수가 모두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주체사상을 표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싫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어요. 89년에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데모를 하면은 학생들이 그 잔디밭을 이렇게 망쳐두거든요. 그러면은 플라스틱 잔디를 갖고 와서 깔아준다거나 뭐 이렇게 와가지고 전혀 새로운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 한사랑 선교회로 기억을 하는데 그 선교회가 지금도 활동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아주 소수만이 그때 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거 정말 그 엘리트들 속에 들어오는 이 공산주의 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한 지가 불과 몇 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저에게 심하게 의식과 공부를 시켜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한국의 변화라는 것은 사실은 1970년대, 80년대에 한국의 대학생들, 엘리트들을 장악한 공산주의, 주체사상의 영향이죠. 그런데 그게 89년이었는데 그때 이후 10년 후에 1999년에 그 배후에 있었던 그 공산주의 의식화 공부를 시켰고 북한 김일성을 추종하는 의식화 공부를 시켰던 그 배후 세력을 이렇게 뒤집는 그런 기사를 쓰게 됐어요. 제가 그 기사를 쓰게 되는 그 과정이 참 신기한데요. 그 80년대 한국 그 주사파, 주체사상파 그 대부라고 하는 사람들, 그 그룹들을 모두 취재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의 그 보스가 그 당시에 중국에 숨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을 제가 이메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국에 돌아오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이 한국에 돌아오도록 유도를 할 때 그 저를 도와줬던 분이 지금 돌아가셨던 주체사상을 만들었던 황장엽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황장엽 선생님뿐만 아니라 몇 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이 한국에 들어오는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었고 그때 아직 제가 20대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전향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혀 몰랐던 거를 몇 개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90년대에 이 사람들이 북한 김일성이 난파시킨 간첩을 직접 만나서 큰 돈을 받고 그리고 그 난파시킨 그 간첩이 이 사람들에게 큰 돈과 권총 이런 것을 주면서 하달을 했던 명령이 한국 내에 있는 그 학생운동을 이제는 정치 세력화, 그러니까 국회에 진출하도록 그리고 사법부에 진출하도록 했다라는 거를 그 물증을 제가 다 취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가 99년인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전향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김일성을 직접 이렇게 연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지도자 그룹이에요. 일군의 지도자 그룹이 전향을 하면서 그래도 김일성은 긍정하겠다. 김정일만 대적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반쪽 전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 답이 정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의 그 엘리트 그 정말 뭐 초특급 엘리트들이 지금 세 그룹으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전향을 했는데 반만 전향한 김일성은 긍정하는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물어보면 김일성을 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한 그룹이 있고 아예 전향을 안 한 그룹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통 세력과 전쟁을 선포하는 전향을 안 한 그룹이 있고 하나는 김일성을 추종하지 않는데 막스 레닌주의에 출발한 아주 강성 노동운동을 했던 PD 계열 이 세 그룹 말고는 아예 엘리트가 없는 거예요. 제가 1999년에 이거를 발견하고 제 인생이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20년 동안 가장 아무도 없는 그 한 그룹에 그냥 제가 서 있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극우라는 욕을 먹었죠. 전혀 극우 근처에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김일성이냐 이승만이냐 물었을 때 그 중간을 답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또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을 건국하는데 중간에 나라가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밖에 택하지 못하는데 제3의 것을 택하겠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죠. 예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포로 중에 한 그룹이 인도라든지 이런 제3을 갔어요. 그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결국은 선택을 했어요. 결국은 한국이냐 북한이냐 택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3의 지대가 없는 지대를 살고 있는데 대부분 다 제3의 지대를 살고 싶어 하거든요. 교회에서도. 근데 저는 그때 1999년에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솔직히 고백하면 제가 굉장히 이제 외로운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그 뒤로 과 친구들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저는 학교를 그 뒤에도 그 네 번이나 더 다녔지만 동창회를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지적인 영적인 동료를 다 잃었어요. 왜냐하면 1999년에 제가 그 사건을 취재하면서 1년간 너무 많은 걸 봐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세력과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때 이미 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권력을 형성하겠다라는 것도 판을 다 봐버린 거예요. 제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주사파가 이제 드디어 권력을 잡을 텐데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방법은 죽음밖에 없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제가 그 한동안 페이스북으로 글을 쓰면서 전쟁을 했는데요. 2017년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하루 전날 제가 페이스북에 내일 드디어 한국에 주세사상파가 권력을 잡는 날이 올 텐데 나는 여기에는 그냥 목숨으로 저항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글을 하루 정도 전에 썼어요. 제가 많은 부분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미리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가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전날 내일 회담이 정확하게 결렬될 거라고 제가 미리 말했거든요. 방송을 통해서. 근데 제가 저보고 그 다음에 와서 전쟁이 같아 막 그렇게 말했길래 제가 20년 전에 제가 1999년에 그 취재를 한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보게 돼서 알게 돼버린 거지 난 전혀 그런 전쟁이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어떤 종류의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장치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종의 가이드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저는 지금도 늘 얘기하지만 그 1980년대 그 공산주의에 넘어가서 변혁을 꿈꿨던 그 사람들 지금 이제 한국 사회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건 PD든 NL이든 저는 오익이 아니에요. 자익은 물론 아니지만 저는 그냥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